어머님,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1551년 서울 한 초라한 집 율곡 이이가 어머니께 그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48세. 너무나 짧은 생애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사임당.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1504년 강원도 강릉 오죽헌,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었습니다. 용인이 씨 부인이 딸을 낳았습니다. 평산 신씨 집안의 둘째 딸이었지요. 아버지는 신명화, 진사 출신의 선비였습니다. 어머니는 용인이 씨, 강릉 최씨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또 딸이구나. 당시로서는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신명화는 달랐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상관이요. 모두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생명이요. 이 말이 신사임당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아기가 훗날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가 되고 위대한 성리학자 율곡 이이를 낳을 줄은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사임당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초 조선은 연산군의 폭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1504년 신사임당이 태어난 바로 그해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지요. 하지만 강릉 오죽헌은 달랐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죽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곳에서 신사임당은 자랐습니다. 조선시대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나?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이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화는 달랐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배워야 하오. 배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오. 신명화는 5딸 모두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몽선습을 가르쳤지요. 사서오경도 읽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오, 좋은 질문이구나. 이 글자는 말이지. 신명화는 정성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은 남달랐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으면 금방 이해했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신명화가 감탄했습니다. 7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좋다. 가르쳐주마. 신명화는 딸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의 명화가 안견. 그의 그림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거라. 산과 물이 얼마나 생생한가. 딸은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붓을 놓지 않았지요. 8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 안견 선생님의 그림을 따라 그려봤어요. 신명화가 그림을 펼쳐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것이냐? 예, 아버지 대단하구나. 8살 아이가 이렇게 안견의 화풍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풀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치가 풀잎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지요.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마당에 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꼬꼬댁, 닭이 그림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여치인 줄 알고 쪼아먹으려 한 것이었지요. 어머, 닭이 그림을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림이 진짜 같구나. 이 아이는 천재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진사 댁 둘째 딸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다더라. 8살 아이가 안견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지? 닭도 속일 정도라니. 강릉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배워야 해요. 겸손한 아이였습니다. 그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씨도 배웠습니다. 서예의 대가들 글씨를 따라 썼지요.
시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바느질도 배웠습니다. 수 놓는 법도 익혔지요. 저 아이는 못하는 게 없구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1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신명화가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41세에 진사가 된 것이었지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얘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진 사류들이 등용되었지요. 신명화의 동생 신명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수많은 선비가 죽었습니다. 신명화도 잡혀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나흘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다행히 풀려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구나. 신명화는 관직을 단념했습니다. 강릉으로 낙향했지요. 이제 나는 자식들 교육에만 전념하겠소. 신사임당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구나. 어린 나이에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배웠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온 후 신사임당은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도를 그렸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그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지요. 풀과 벌레를 그렸습니다. 초충도였습니다. 작은 풀벌레 하나하나를 정성껏 그렸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얼마나 섬세한가. 이 작은 벌레들도 하나하나 귀한 생명이구나. 신사임당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산수화도 그렸습니다. 금강산을 다녀온 후 그 웅장함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안견 선생 다음 가는 솜씨로구나.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19세가 되던 1522년 혼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신명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재능을 키워줄 사위를 찾아야 한다. 가문이나 재력보다 중요한 것은 딸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중하게 사위감을 찾았습니다. 이원수라는 청년이 있소. 어떤 사람인가요? 가문은 덕수이 씨로 괜찮소. 하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하오. 온화하고 너그럽다고 하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부인의 재능을 인정하고 키워줄 사람이라는 것이오. 신명화가 이원수를 만났습니다. 사위 될 사람, 한 가지 약속해 주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 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막지 말아 주시오. 여자라고 해서 재능을 묻어두게 하지 말아 주시오. 물론입니다. 장인어른, 저도 사임당의 재능을 익히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신사임당과 이원수가 혼인했습니다. 혼인날 신명화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이 딸만은 내 곁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구려. 얼마나 딸을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신사임당은 강릉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당시로서는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시집에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원수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홀로 계십니다. 모시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신사임당은 두 집안을 오가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친정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촛불을 켜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1524년 첫 아들 이선을 낳았습니다. 1525년 둘째 아들 이번을 낳았습니다. 1536년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흑룡이 바다로 들어가는구나. 태몽이었습니다. 얼마 후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이, 자는 수컨이었지요. 훗날의 율곡 이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신사임당이 느꼈습니다. 1542년 넷째 아들 이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셋을 낳았습니다. 총 7남매를 낳아 길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잠시만 기다려라. 금방 밥을 지어줄게. 어머니, 옷이 찢어졌어요. 가져오너라. 꿰매줄게. 어머니, 이 글자가 뭐예요?
이리 오너라. 가르쳐줄게.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자식 교육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특히 율곡 이이에게는 각별했습니다. 이이야, 이 책을 읽어보거라. 어머니,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움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신사임당은 그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비싼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음식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 치마가 얼마인데.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이 나섰습니다. 어떻게요? 치마를 벗어주세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신사임당이 먹과 붓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치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진 부분에 포도송이를 그렸습니다. 포도 넝쿨을 그렸습니다. 포도 잎을 그렸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얼룩진 치마가 예술작품으로 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임당님. 이 치마가 더 아름다워졌어요. 부인이 기뻐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 솜씨가 대단하다더라. 치마에 그린 포도가 진짜 같다지?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병풍에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딸 혼인 예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신사임당은 정성껏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예술이지 장사가 아닙니다. 청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548년 율곡 이이가 13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습니다. 잘했구나, 이이야.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배움에는 끝이 없느니라. 어머니, 신사임당은 기뻤습니다. 1550년 남편 이원수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사원부 감찰이 되었지요. 드디어 서방님께서 벼슬에 오르셨구려. 부인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의 실력입니다. 가난했던 살림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48년간 쉬지 않고 살아온 삶, 두 집안을 오가며 힘든 살림을 꾸린 세월, 7자식을 낳아 기른 고생, 몸이 지쳐갔습니다. 1551년 봄, 어머니, 편찮으신가요? 율곡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이야. 어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강릉 외할머니께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 어머니. 보고 싶구나. 신사임당은 강릉을 그리워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오죽헌.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 이이야. 어머니와 함께 강릉에 가자꾸나. 어머니, 모자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대관령을 넘었습니다. 고개마루에서 신사임당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이야, 잠시 쉬어가자. 어머니, 신사임당이 서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셨지요. 내가 떠나면 저 사람들은 어찌하려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다, 이이야. 그저 바람이 불어서. 신사임당은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대관령을 넘으며 서울을 바라보니 하늘과 땅 사이로 아득하구나. 초가 몇 칸 어디 있는가 물으니 구름 깊은 곳에 길이 끊어졌네. 애틋한 심정이 담긴 시였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용인이 씨가 반겼습니다. 사임아, 왔구나. 어머니, 많이 수척해졌구나. 고생이 많았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딸이 포옹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될 줄은 몰랐지만 1551년 5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부인 이원수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서방님,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곧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얘들아. 신사임당이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이야,
어머니, 너는 큰 그릇이다. 부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선아, 번아, 우야. 어머니, 서로 우애하며 살 거라.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어머니, 자식들이 울었습니다. 딸들아, 어머니, 여자라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처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거라. 어머니,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부인, 감사했습니다. 제 재능을 인정해 주시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부인, 부디 건강하십시오. 1551년 5월 17일 신사임당이 눈을 감았습니다. 48세였습니다. 너무나 짧은 생애였습니다. 어머니, 부인, 자식들과 남편이 오열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강릉 사람들도 슬퍼했습니다. 사임당님께서 돌아가셨다니 그 훌륭하신 분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율곡 이인은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하루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림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심했습니다. 그 후 율곡은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13세에 이미 진사가 되었지만 더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9세에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율곡 선생, 어찌 그리 훌륭하십니까?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율곡은 항상 어머니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와 그림과 글씨에 뛰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하셨지요. 천성이 온화하고 조용하셨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자상하고 꼼꼼하셨습니다. 말씀이 적으시고 행실을 삼가셨으며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율곡이 어머니를 회상했습니다. 넷째 아들 이우도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검은고, 글씨, 시, 그림. 네 가지에 모두 뛰어났지요. 사절이라 불렸습니다. 큰딸 매창도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았습니다. 시와 그림에 능했습니다. 사임당의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구나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신사임당이 죽은 후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송시열이 그녀를 극찬했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은 신품이다. 그녀가 율곡을 낳으신 것도 당연하다. 숙종도 그녀의 그림에 글을 썼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솜씨로다. 신사임당의 그림은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초충도, 포도도, 산수도, 그녀의 작품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사임당을 기억합니다. 2009년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지폐 인물이었지요. 강릉 오죽헌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로구나. 율곡 이이도 여기서 태어났지.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성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글씨를 썼습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은 없다. 신사임당이 증명했습니다. 둘째, 재능과 책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키우려면 가정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7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풀과 벌레를 그렸습니다. 하찮은 것들 아닌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생명도 귀합니다.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신사임당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신사임당의 예술정신이었습니다. 넷째, 겸손함입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다섯째, 자식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율곡이인은 어머니의 교육으로 위대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율곡이 고백했습니다. 좋은 어머니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4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신사임당을 기억합니다. 5만원권 지폐를 꺼낼 때마다 그녀를 만납니다. 신사임당,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여성이 시대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 훌륭한 자식을 키워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도 신사임당처럼 살아볼까요? 여성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삶,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48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아름다운 그림들, 훌륭한 자식들,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 오늘도 어디선가 한 여성이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때 신사임당이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슬레이트 1분 쇼츠 대본 3종 쇼츠 1. 명언 중심형 여자라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라. 1551년 48세 신사임당의 마지막 말. 조선시대 여성은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배워야 한다. 8세의 안견의 그림을 따라 그렸습니다. 닭도 속을 만큼 생생한 그림이었죠. 7남매를 키우면서도 예술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조선 최고의 학자, 율곡 이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 신사임당의 이야기,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쇼츠 2, 반전 중심형 마을 잔치에서 한 부인의 치마에 음식 국물이 튀었습니다. 비싼 치마인데 어쩌나.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임당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먹과 붓을 가져와 치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얼룩진 부분의 포도송이를 세상에 망가진 치마가 예술작품으로 변했습니다. 48년의 짧은 생애. 하지만 영원한 감동을 남긴 여성.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 신사임당.